출래불사춘에 얽힌 왕소군 이야기. 봄에 꽃샘추위가 오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를 멋들어지게 비유하는 것으로 출래불사춘이라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 하는 말이 있다. 이 글귀는 중국의 시인 동방규가 쓴 시인 왕소군의 원망에 나오는 식구인데 꽃샘추위를 비유하는 가장 유명하고 적절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 역사를 보면 경국지색이라고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은나라의 달기, 주나라의 포사, 항우와 우미인, 오나라의 서시, 당나라의 현종와 양귀비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러한 경국지색과 더불어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하면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왕소군이 출래불사춘시의 주인공인다. 왕소군의 기원전 1세기경 인물로 중국 한나라 원제 때의 궁녀였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의 궁에는 궁녀가 너무 많아 황제는 잠자리를 할 예쁜 궁녀를 쉽게 고르려고 궁중화가인 모연수에게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 그래서 모연수가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자 궁녀들은 예뻐야 황제의 눈에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쁘게 그려달라고 돈이나 폐물을 뇌물로 바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궁녀들이 뇌물을 주었는데 왕소군만은 뇌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화공 모연수는 화가 나서 아주 못생기게 초상화를 그렸다고 한다. 궁녀들의 초상화가 완성이 되자 황제인 원제는 느긋하게 초상화를 보면서 같이 잘 궁녀를 골랐는데 어느 날 화첩에서 너무나 못생긴 궁녀를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여자가 궁에 들어왔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는 왕소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한나라는 북방민족인 흉노에게 시달렸는데 진시황제 일에 만리장성을 쌓아 방어하기도 하고 군사를 보내서 북벌을 하기도 했으나 말을 잘 타고 일정한 거처가 없던 유목민족인 흉노를 당할 수가 없어 한무제 이후 황제들은 화친 정책을 폈는데 흉노는 화친의 조건으로 비단이나 곡식 등과 함께 황제의 딸을 자기들의 왕에게 시집 보내줄 것을 종종 요구하였다. 원제 당시에는 흉노의 왕 대선우 호한야가 한에 직접 입조하여 황제의 딸을 요구하였는데 호한야의 요구에 기분이 상한 한나라 원제는 추녀로 기억해 두었던 왕소군을 자신의 양녀로 삼은 다음 잘 꾸며 호한야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제는 왕소군을 본 적이 없었는데 보내려고 호한야에게 인사를 시킬 때 보니 천하절색이었고 그 아름다움에 넛이 나갔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어떻게 할 수 없어 화공인 모연수를 잡아 극형에 처하며 억울해했다고 한다. 한편 이런 사연을 알 리 없는 호한야는 이런 미녀를 주다니 한나라가 우리 흉노와 잘 지내고 싶다는 거구나 하고 입이 찢어져라 기뻐하고 자신의 첩으로 삼았으며 정중히 그녀를 대접했다. 기록에 의하면 왕소군은 호한야의 아들을 낳았고 호한야가 죽자 아들인 복준우 약제는 자신들의 관습대로 아버지의 처첩을 물려받아 자신의 첩으로 삼았고 왕소군도 복준우 약제의 처가 되어 딸을 낳았다. 지금은 물론 당시 한족의 생각으로도 아버지의 처첩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폐륜이었기에 이를 왕소군의 비극이라고 하기도 하나 유목민들의 사회에서는 자신을 낳은 생모를 제외한 아버지의 처첩을 아들이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습속이었다. 이후 왕소군은 흉노의 추운 땅에 살면서 고향에서 보던 꽃과 풀이 없는 것을 비관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흉노의 땅에 묻혔다고 한다. 왕소군이 중국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름다움에 얽힌 이야기와 어쩌면 비극이라고 할 만한 그녀의 삶에 있다. 왕소군은 한국에서는 양귀비나 초선 등에 비하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중국에서는 지지가 확고한 미녀이다. 포사, 양귀비 등 대부분 중국사에 등장하는 미녀들이 국가의 멸망에 관여하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데 비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연과 함께 평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숭고한 여인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사실 왕소군은 흉노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한족 문화를 흉노에 전파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 후한서 흉노 열전에 금조를 참고해서 쓴 범협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서모들은 모두 자기 아내로 들이지만 친어머니는 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그 부분은 채택하지 않았다. 왕소군과는 상관이 좀 떨어지지만 이 시기를 전후해 흉노와 한 왕조는 비교적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흉노의 침략 또한 사그라들었다. 이런 미녀와 비극 코드는 후대 창작자들의 감수성을 강하게 사로잡아 다양한 작품에서 소재로 다루어 많은 시인들이 왕소군에 대한 시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왕소군의 원망이라는 시이며 출래불사춘은 그중 한 구절이다. 레는 왕소군의 원망이라는 시이다. 한나라 비로소 번성하여 이 조정에는 무신들 넘쳐났건만 어찌 하필 방명한 아녀자인고 괴로워라 멀고도 먼 화친길 눈물을 삼키며 궁궐을 작별하고 슬픔을 머금은 채 흉노 땅으로 향하네. 이 선우는 놀라 그저 기뻐하지만 예전의 낯빛을 다시 찾을 길은 없구나. 오랑캐 땅에는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 자연히 허리띠가 헐렁해지는데 이는 가는 허리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네. 동방규 외에도 유명한 시인 이태백과 백거이나 왕한석, 석순도 왕소군에 대한 시를 남겼다.